CU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연구 논문조사 5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락처와 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CLAT에서 CU 하이브리드 본딩에 관한 연구를 많이 수행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스택 상단, 그리고 하단 계층의 전원이 인가될 때 상단 및 하단 웨이퍼에 위치한 센서를 측정하고 유한 요소 해석으로 시뮬레이션한 상대 온도의 변화를 측정한 게 되겠습니다. CLAT AMS가 CU 프리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CU 대신에 이제 타이타늄을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TIN 장벽축으로 증착되고, 그 다음에 스퍼터링을 통해서 TI층을 증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TI는 얇은 TIN층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 증착을 해서 패터닝 후 패드는 TOS라는 산화물로 캡슐에서 이제 그 연구를 수행한 거죠. TOS 산화물 증착 원인력 단계는 두 가지 이유로 적용됩니다. 유전체 치밀화 및 가스 방출로 인한 결합 공급 형성 방지를 하기 위해 유전체층에 흡수된 물 분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TiSiO2에 이제 TOS라는 산화물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I-TI 커넥션을 했을 때 이제 이미지가 이제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없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CLAT가 세트사라는 곳하고 이제 온마이크로 상업 비치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웨이퍼 대 웨이퍼 및 다이 투 웨이퍼에 대한 거를 테스트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위는 이제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을 한 사례고, 밑에는 다이 투 웨이퍼를 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BCU 패드하고 HBB야 그리고 라스트 BOL 레벨 해가지고 이제 그 붙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CLAT하고 인텔 D2W 셀프 어셈블리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이게 정밀도를 기계적으로 맞추는 거가 한계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소량의 물을 모세관 힘을 통해서 칩을 대상 부위를 정렬하기 위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 후에 그림 6-64와 같이 이 직접 결합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온라인을 해주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세관 현상의 힘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체 조립 공정이라고 하는데, 셀프 어셈블리를 이제 자체 조립이라고 한 거고, 웨이퍼 방울이 대상 웨이퍼에 정착되고 딥 코팅 후에 대상 웨이퍼의 물방울을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을 사용해서 이제 다이하고 다이를 미세하게 이제 붙이는, 정렬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제 정렬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친수성, 소수성 물질을 해가지고 이 타일을 붙이는, 셀프 어셈블리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SiO2 W2W 본딩에 관한 IME가 이제 기계적인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요거를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2W 본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이제 모델이 제안됐고, 거기에다 이제 해석이 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어닐링 프로파일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매개 변수와 어닐링 공정점 표면 처리에 사용됩니다. 머티리얼 프로퍼티하고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그러고 일레스틱 플라스틱 클립 머티리얼 프로퍼티에 이제 쿠퍼에 관한 구리에 관한 그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어닐링 온도와 디싱 값은 CU 결합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닐링 온도가 400도가 높을수록 디싱이 작아질수록 CU 결합이 좋아집니다. 또한 그림 6-69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 어닐링 온도에서는 디싱 효과는 0.035도C와 같은 높은 어닐링 온도에서의 디싱 효과보다 더 중요합니다. 350도가 따라서 디싱은 5나노미터만큼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디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CU 결합 계면의 최대 응력은 어닐링 온도가 높고 디싱이 적을수록 감소합니다. CU 결합 영역을 형성하려는 추세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6-71에 표시된 것처럼 유전체 결합 인터페이스의 방류 응력에 대한 경향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류 응력에 대한 것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ECTC에서 IMU는 유한 요소 또 분석을 통해서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 결합 성능에 대한 SOI-O2 기반 칩의 수치 시뮬레이션을 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계 변수와 디싱키의 클로즈업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유한 요소 모델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림 6-74는 이제 SiO2, SiO2 및 CU 하이브리드 결합 분석을 위한 유한 요소 모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케이스에 대한 다양한 시점의 디싱 갭에 대한 것과 어닐링 온도 등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6-76에는 램프업이 끝난 상태에 대한 그 결합 비율에 관한 시뮬레이션 되겠습니다. CU 폴리머 C2W 본딩에 관한 유한 요소 해석에 대한 논문이 또 발표됐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연구가 이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78A는 CU 패드 돌출부에 대한 것이고 6-78 AP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CU 폴리머에 대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유한 요소 해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CU 폴리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 또한 이제 CU 폴리머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한 해석은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예측만 하는 정도, 이 결과물을 보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닐링에 의한 최대 CU 패드 인터페이스 방류 능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2W, C2W 하이브리드 본딩의 이제 일드를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수율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이제 어떤 처리를 하느냐에 이제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의 보호층을 사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IMU는 건식 필름과 액상 필름 보호층을 모두 실험한 결과 그림 6-86에 표시된 것처럼 액상 필름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 그런 이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율이 중요한 게 된 거죠.
이 공국은 일반적으로 C셈, C모드 주사 음향 현미경인데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공국을 탐지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텔의 CUCU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 DCTC 2021에서 이제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활성화된 TSV 기본 칩이 있는 4개의 칩으로 구성돼서 웨이퍼 조립 흐름은 6-89에 나와 있습니다. 인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인텔은 고급 이중 통합 프로세서를 위한 하이브리드 본딩 상호 연결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AMD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건데, AMD 이제 논문을 발표 안 하고 있고, 인텔은 이제 시작이라서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다이웨이퍼에 먼저 CMP를 통해서 CU 패드를 오목하게 만들고, 상단 표면을 연마한 다음에 개별 다이를 싱글레이션하고 청소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단 웨이퍼의 경우 먼저 CMP를 통해 CU 패드를 오목하게 만들고 웨이퍼 하단 표면을 연마한 다음에 전체 표면을 플라즈마로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이를 선택하여 하단 웨이퍼에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어닐링을 합니다. 그래서 단면 임의 중에 하나가 그림 6-89에 나와 있습니다. 조립이 제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페리는 2022년에 칩넷 및 이기적 통합을 위한 다이-투-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이 크기 효과와 소형 다이 응용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크기의 다이 결합을 통해서 D2W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여줍니다. 매우 작은 다이 크기 또는 유사한 설치 공간과 높은 테스트 수율을 가진 다이의 경우 W2W가 더 나은 선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이가 0.1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다이 풋프린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D2W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 6-91은 94%의 공급 없는 결합 수율하고 96%의 전기 연속성 수율이 3/3mm 다이의 첫 번째 조립 노트에서 달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mm 다이 첫 조립 노트에서 100% 공급 없는 접착 수율 및 100% 전기적 연속성 수율 0.4 다이 조립 노트에서요. 99.7% 전기적 연속성 수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다이 사이즈에 대한 이펙트를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이 사이즈 이펙트는 여러 가지 이제 다이 사이즈가 있는데 레이저 칩이나 DRAM 그리고 HPC의 경우 이미지 센서의 경우의 사이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페리는 칩넷 및 이중 통합을 위한 다이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에 관한 결합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이 크기 효과 평가 및 소형 다이 어플리케이션 그림 6-90은 다양한 다이 크기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한 D2W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다이 또는 높은 테스트율을 갖는 다이의 경우 W2W가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크기가 0.1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다이 프린트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D2W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2W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다이 사이즈 이펙트는 3/3 다이의 첫 번째 조립은 94%의 보이드 없는 결합 수율과 96% 전기 연속성 수율이 달성되었습니다. 1/1의 첫 번째 조립 노트에선 보이드가 없는 결합 수율이 100%, 전기 연속성 수율이 100%, 0.4/0.3의 다이 첫 번째 조립 노트에선 99.7의 전기 연속성 수율을 기록했습니다. 멀티다이 스택 위드 하이브리드 본딩 이거는 멀티다이 적층의 가장 중요한 건 HBM이 되겠죠. 그래서 다이 엣지 본드 패드 분석에 관한 또 다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이 엣지 본드 패드 분석이라는 거죠. 로직 다이와 캡 다이에 대한 레이어 스택을 계략적으로 보여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92A는 그 하단에 있는 TSV 관통 다이에 대한 레이어 스택을 보여줍니다. 그림 6-9B는 캡 다이, TSV가 있는 일련의 다이를 포함하는 전체 스택에 대한 연결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결국 HBM에 대한 테스트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티다이 스택 위드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 어닐링 후 8다이 스택의 예를 보여줍니다. DVI 패드가 TSV 뒷면에 직접 접착되는 것을 본딩 인터페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이 12다이를 한 거에 비하면은 8다이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의 12다이 하이브리드 본딩 사례는 앞장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의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은 CU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PCVD 어닐링에서 하고 리소 패터닝을 하고 드라이 에칭을 해서 PR 스트립 하게 되면 이제 PVD를 해주고 해서 ECP 어닐링하고 CMP 해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드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결국은 하이브리드 본딩을 위한 유전체 재료 특성화를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배시하고 같이 해서 유전체 재료를 SiO2 또는 SiCn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이제 만든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SiO2의 두께는 뭐 1에서 2.5 마이크로 사이고 CUDC의 두께는 10나노 이하인 거 좋지만 5나노가 선호되고 유전체 아래에는 0.5 나노미터 이하, CU 거칠기는 1나노미터 이하가 적합합니다. 이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이제 CU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어떤 공정 절차를 정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해서 이제 제품이 발표되고 판매되기 시작한 게 되겠습니다. 그림 6-95에서 포토레지스트 패터닝 전기 도금을 한 후에 폴리머는 웨이퍼에 코팅된 폴리이미드 스핀 후 패터닝 됩니다.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의 스트라이핑과 CUTI 에칭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 코팅 경하고 마지막으로 CMP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합체 두께가 5에서 10마이크로이고 CU 돌출비 두께는 5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6-96은 SiO2 유전체와 CU 하이브리드 본딩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고, A는 불충분한 접합부의 어닐링 온도로 불량한 CU 결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6-96B는 과도한 접합 후 어닐링 템퍼처로 우수한 CU를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6-96의 C는 포스트 본딩 어닐링 후에 매우 우수한 CU 본딩 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6-9는 다양한 유전체 재료에 대한 표면 거칠기와 결합 강도를 나타낸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S, SiO2, 그리고 TOS, SiO2, SiN, SiCN, 하이 템퍼러처 큐러블 폴리머 사용하는 뭐 PI 같은 게 되겠죠. 그런 폴리머를 했을 때 프리 CMP, 포스트 CMP, 뭐 본드 스트렝스들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공정이 요약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벨롭먼트 플랫폼 포 하이브리드 본딩. 아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개발 플랫폼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유전체로 SiO2를 사용한 CU 하이브리드 결합을 위한 공정 단계는 6-97에 있습니다. 디바이스 웨이퍼의 SiO2에 대해
EPCVD로 시작한 다음에 SiO2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드층의 PVD와 CU 패드의 ECD가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CU 디싱 및 SiO2 스무딩한 CMP입니다. 마지막으로 SiO2를 실온에서 결합하고 고온에서 언닐링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각 회사별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완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2022년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원하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형태까지 발전했습니다. 사다가 쓰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공정에 맞춰서 수율을 높이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많이 발전한 거죠.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까지 할 만큼 이제 연구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모델링을 해서 전기 분석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원대 인터커넥션의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신뢰성을 연구했습니다. 이건 이제 CMP에 의한 다양한 면적 감소의 삽입 손실과 다양한 주파수를 실험을 이제 하는 거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맞추는 그런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픽앤플레이스로 인한 다양한 패드의 오정열에 대한 삽입 손실과 다양한 주파수를 보여줍니다. 이게 오정열이 됐을 경우에 0.5 마이크로 500 나노미터죠. 미스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이제 삽입 손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미쯔비시라는 회사에서 뭐 한 건데, 뭐 CU 전국 SiO2 TI 및 AI 와이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쯔비시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마이크론이 이제 시프하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한 건데, 브릿지에서 이제 요걸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브릿지 투 칩넷 웨이퍼 본딩을 하고, 그 다음에 CU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제 브릿지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브릿지로 붙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니마이크론에 이제 사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브릿지를 하이브리드 본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2W하고 W2W의 본딩인데, W2W는 이제 스루풋이 좋고 상용화 이미 됐죠. 그리고 뮤추얼 테크놀로지인데, 시밀러 사이즈를 다이아 갖고 HBM을 하는데, 이건 하면 좋겠다는 거고, 아직 뭐 거기까지 가려면은 지금 기본 공정도 D2W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뭐 한다는 거는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 그리고 란드 플래시에서는 뭐 이걸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2W는 KGBD 해가지고 AI나 HPC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직이나 SOC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용이 되고 있고, 집단 콜렉티브 다이트 웨이프 하이브리드 본딩에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아직 연구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머리 오브 레코멘데이션은 뭐 세마이컨덕터의 리비전이 점점 커질수록 당연히 하이브리드 본딩에 이제 중요한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 패치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뭐 COC, COW, W1W인데 요즘은 이제 C2W, 뭐 W2W, D2W 이런 식으로 이제 용을 더 많이 쓰고 있죠. COC 결합, D2D는 이제 거의 안 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칩 크기와 소율 문제로 이제 W2W 본딩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제한이 될 거고, 유연성 때문에 이제 D2W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D2W는 가장자리 효과, 오염물질, 싱글레이션의 입자, 그리고 높은 정확도, 이제 픽앤플레이스 옷처럼 해오기 위한 뭐 더큰 패드, 뭐 여러 가지의 기술이 필요하고, 유전체 재료는 SiO2, SiC, 폴리이미드 같은 폴리머가 사용되고 있는데, 접합 후 침해 품질을 추구하기 위한 더 낮은 엔젤링 온도와 더 짧은 기간을 위한 유전체가 이제 더 연구가 돼야 될 거고, 지금까지 금속 저촉은 CU인데 CU 패드를 제조하기 위한 뭐 용액도 조사가 더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칩넷 설계 및 이종 통합 패키징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HBM 제품은 소니의 CMOS 센서, YMTC의 3D 랜드 메모리, 그래프코어의 BOW, AMD의 V캐시 등이 이제 대량 생산되고 있는 분야고, 이게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